대한민국의 부동산 폭락 시대 슬기롭게 넘어가는 마음가짐을 가지기. 부동산이 폭락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견됐던 것이고, 이거는 어떤 정책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이제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나이 또래는 더 잘 알겠지만,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부동산 집이라는 것이 특수한 하나의 형태거든요. 특수한 그 무엇입니다. 단순히 주거를 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에요. 집이라고 하는 것이. 주거를 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고 반드시 꼭 가져야 할 그 무엇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집 하나는 있어야 되겠지라는 이런 생각. 뭐지? 집을 왜 꼭 가져야 되지? 집을 그냥 거주의 개념으로 좀 살면 안 되나? 이게 아닌 거죠. 한국 사람들은 이게 젊은 세대까지 전염이 돼 있는데 집은 무조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20대들 그 젊은 친구들, 특히 여성들이 결혼할 때 남자가 집을 해오는 걸 당연하다 생각하고 전세도 안 된다. 아파트를 신축으로 가져와야 된다. 그래요. 그런 거 결혼하지 마 그런 여자하고 혼자 살아. 어차피 혼자 사는 게 속편해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이 문제도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가진 특별한 이런, 뭐 중국도 비슷하긴 한데 우리보다 덜 해요. 한국이 진짜 심해. 제가 여러 나라 사람들 본 결과 중국 애들은 이렇게 심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대만 사람들은 집을 가진다는 생각 자체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집을 가지려고 하면 어지간한 경제 수준이 안 된다는 알기 때문에 대만, 홍콩 이런 데 마찬가지입니다. 집 가진다 생각 잘 안 해요. 그냥 집을 꼭 사야 되겠다는 생각도 잘 안 해요. 한국은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평생 살면서 집 한 채를 못 가지면 그 사람 인생이 잘못 산 것처럼 되잖아요. 집 없는 거하고 인생 잘못 산 거하고 뭔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니까 영끌이라는 문제도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영혼을 30대, 40대들이 항상 경제 활동을 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왜 영혼까지 끌어넣어서 집을 사느냐. 그것도 몇십 년, 1, 2년 대출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 10년, 20년 동안 장기로 그 돈을 넣어가면서 왜 그 집을 살려고 하는지. 저는 사실 도통 모릅니다. 그 사람들 심리를 모르겠어요. 저는 집을 그렇게까지 살려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집은 거주의 수단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의 집은 소유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명리학을 공부한 것도 있지만 그냥 원래부터 저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어요. 집은 내가 그냥 거주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래전부터 집을 소유하거나 뭐 전세 개념은 별로 안 좋아서 그냥 내가 쓴 렌트비 내면 되지 않냐는데 이걸 한 20년 전부터 저는 월세 내는 게 안 편하네 했던 다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야, 그거 매달 내는 거 아깝잖아. 전세 넣어놓고 나중에 뺏으면 되는데 결국 그거 때문에 전세 대한민국에서만 생겼죠. 전세 사기. 왜냐 대한민국은 전세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생겼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도 집이라고 하는 것을 꼭 필요한 그 무엇이라고 내 인생에서 꼭 가져야 될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뭐라 말은 못 하겠는데 뭐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 집을 거주의 개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문제는 사실 빨리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잠시 거주하는 거. 그리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한번 하면 이사가 힘들잖아. 이사 자주 다니면. 그러니까 집 한번 사는 게 좋다. 집이 요즘에는 이사 별로 가져갈 거 없는데 붙박이장 다 있고 우리 때야 자개농 있고 이래서 그렇지만 지금 붙박이장 다 있고 저도 집 옮길 때 보면 집만 옮기지 다른 건 다 있던데 어지간한 거 다 돼 있는데 빌트인으로 다 돼 있으니까 자 어쨌든 그 집을 대한민국에서는 집을 꼭 소유를 해야 되고 또 어느 집에 사냐가 그 사람의 외부적인 능력치의 또 하나의 또 다른 반영이다 보니까 진짜 집을 사는데 목숨을 걸죠. 그래서 영혼을 끌어넣는단 말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영끌이라는 게. 영혼을 끌어넣어서까지 집을 소유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계자금, 주택자금 대출,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이 있어가지고 이 집을 가지게 됐지 않습니까? 그게 전세자금 대출이 사실은 부동산 폭등 영끌의 주범인데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진 돈보다 돈은 10% 내외, 진짜 적겠으면 10%, 15% 주고 70%, 80% 이상 은행 대출을 장기적으로 받아가지고 집을 샀으니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안 하는 모양이더라고. 내가 그 몇 년 전부터 집 연끌할 때부터 이야기했는데, 야, 이거 금리 앞으로 오르면 어떡할 거냐? 그럼 지금 이거 너가 나이가 들면서 애들이 자라면서 생활비는 더 들어갈 건데 너희가 월급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계속 오를 거냐? 너 경제적으로 월급 오르는 속도보다 집 금리가 오르면 더 들어간 생활비가 많은데 이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 그냥 단순히 집을 사놓으면 어떻게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그냥 슬기롭게 넘어가는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연끌 해가지고 있는 사람들 빨리 파세요. 하나도 빨리 파세요. 지금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지금 집값이 떨어지니까 딱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두 부류가 있냐면 지금 집을 사야 된다고 부추긴 애들. 그리고 정부에서 또 금리를 낮춰줄 거니까 이게 절호의 찬스다. 지금 돈을 빚내라. 그래, 집을 사라. 지금 아니면 못 산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놈들이 있어요. 그런 놈들은 옛날부터 그렇게 부추겨가지고 사기꾼 아니고 뭐라 할까요, 그거는? 제발 그런 놈도 말 좀 듣지 마세요. 걔들 때문에 연결이 생긴 거 아닙니까? 지금 집을 살 시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집을 사가지고 유지하기 위한 환경이 미국처럼 경제가 계속 발달하고 있고 내가 돈이 계속 씀씀이 앞으로 더 늘어날 거고 내가 직장 이직을 하더라도 내 이 직급이 거의 비슷하게 보장이 돼서 수평이동이 가능한 미국은 사실 수평이동이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게 유지가 됐지만은 지금 유지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은 지금 경제가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경제 안 좋다고 하는 거는 윤석열 정권 이후로부터 이미 모든 지표가 하향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작년 수출 통계 이제 올해 지금 1월 달에 나왔잖아요. 웃긴 게 그거잖아요. 우리나라 수출이 늘었다. 그래서 GDP가 늘었다. 아니 수출 총량이 늘었다. 그 중에 반도체가 사실 줄었거든요. 우리가 1등 반도체, 2등 자동차, 그 다음에 3등, 4등까지, 5등까지가 석유화학 이런 제품들인데, 반도체가 많이 늘었다고? 아니, 줄었어요. 그런데 반도체 수출량은 줄었는데 왜 금액이 올랐을까요? 환율이 올라서 그렇잖아요. 환율이 올라서 그런 거고, 예전같이 우리나라가 수출을 해서 그 회사에서 이득을 벌어들이면 그걸로 투자를 하고 안에 월급도 더 주고 보너스도 더 주고 해가지고 내수를 진작하면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뭐 삼성이나 반도체를 여기 안 투자했는데 여기 안 들어오잖아요. 하이닉스도 여기 안 들어오잖아요. 미국으로 바로 다시 거기서 재투자를 하잖아요. 한국에 낙수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수는 죽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이 잘 돼서 1970년, 80년, 90년대까지는 우리나라가 수출 강국으로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그 수출의 낙수 효과를 전 국민이 다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출이 잘 되면서 내수도 같이 진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수출은 잘 되는데 내수는 떨어지고 있잖아요. 왜냐? 수출한 돈이 여기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또 허점이 하나 있는 게 환율이 오르니까 실제로 내수에서는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어느 미친놈을 어쩐가 유튜브 잠깐 제목으로 봤는데 어느 그 극우의 또라이가 그 이야기 했더라고. 정말 진짜 저걸 미친 정상인가 싶은데 윤석열 때문에 환율이 올랐는데 이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이 증대됐다. 외환 획득을 더 많이 한다. 이 잘 된 거 아니냐. 윤석열이 비상계엄하고 했기 때문에 이래 된 거다. 저걸 미쳤다고 해야 되는지 돌았다고 해야 되는지 나 할 말이 없던데. 또 그걸 또 댓글에 보면 또 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미치면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여튼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상승하거나 회복한다고 보는 지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다시 금리를 또 낮추려고 하잖아요. 왜? 당장 눈앞에 보이는 부동산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이 있을 때 폭탄이 터지니까
그래서 자금리를 자꾸 낮추려고 하잖아요, 지금. 하느님 동결시켜놨지만, 사실은 하는 동결하면 우리 금리 올려야 돼요. 미국과 격차를 맞추기 위해서.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걸 다른 감원이 서로 속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수출, 부동산 앞으로 안 되니까 망하니까 빨리 팔아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말은 맞아요. 저도 저는 그런 관점을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간단하지 않습니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고, 그리고 집을 살 인구가 줄어들고, 인구 자체가 줄어들어요. 결혼 자체를 적게 하잖아요. 그리고, 경제 활동을 해서 뭔가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서 집에 투자할 수 있는 인구도 줄어들잖아요. 집이라는 개념이 완전 바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불필요하게 소유하고 있는 집들, 특히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도심의 지하철 라인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곳들은 앞으로 결코 오르지 않고 떨어지면 떨어지지 결코 오르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지금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나면 그 집에 들어갈 사람들이 이제는 없습니다. 없다니까요, 실제로. 실제로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연결했는데 30대들이 마지막이잖아요. 지금 30대, 40대들. 근데 피 터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루라도, 한 달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정리할 수 있다. 빨리 정리하세요. 진짜. 그리고 우리 집이 보는 라인에서부터 뒤로 빠져 있다. 그럼 빨리 정리하세요. 자꾸 본전 생각하다 보면 안 됩니다. 더 못 팝니다. 앞으로는 지하철 라인 있는 곳이 아니면 이제는 지하철 라인, 버스 라인인데 대로 근처 좌우로 이 라인 아니면 뭐 산 밑에 있는 아파트 이런 것들은 이제는 안 들어갑니다. 그 부산에서는 그것이 그 효시로 드러나고 있는 게 영도 같은데요. 영도, 동구. 근데 웃긴 게 부산은 지금 중구, 동구 이런데 서구에 옛날 오래된 산동네 있거든요. 거기에 옛날 고도 제한 있고 뭐 개발 제한이 있었는데 애들이 또 풀었더라고. 부산에는 미친 애들, 건설에 미친 애들 많아요. 그걸 풀어가지고 뭐라 하는지 압니까? 거기다가 새로 도심 재개발해가지고 고층 아파트 식인데요. 도대체 아파트에 누가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부산에 이제 사익동에서 거제리 가도 레이카운티 이런 데도 지금 입주 다 안 했거든요. 평당 뭐 2천원, 3천원 아직 입주 다 안 했거든요. 이 근처 입주 안 했는데 많아요. 지금은 집 골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게 있어요. 라인 좋은 데는 비싸요. 근데 라인 조금이라도 안 좋은데 약간 먼 데 있잖아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슬기롭게 넘어가는 거는 집을 소유해야 된다 생각 좀 빨리 버리세요. 앞으로는 집을 소유할 필요가 없는 시대고 세상이 되어 갑니다. 그 의식주 자체가 생활이 다 바뀐다니까요. 모양 자체가. 그게 지금으로부터 10년 딱 남았어요. 10년. 2035년. 여러분들이 무슨 상상할지 모르겠는데 2035년까지 10년 동안 이 머리가 조금이라도 돌아가는 사람들은 적응할 거고요. 이거 못 돌아가는 사람은 적응 못하고 전부 다 나가 떨어질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마포대교에서 뛰내리고 부산에서 뭐 목매가 자살하고 이런 애들이 이제 신문상을 장식하고 늘어나야 여러분들 느끼겠냐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전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체제가 바뀐단 말입니다. 근데 아직 내가 주변에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냥 옛날의 관습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진화론입니다. 그냥 그렇게 오기 때문에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도태되는 거예요. 살아남은 새로운 창조적인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살아남는 겁니다. 그들이 불을 더 가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저절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슬기롭게 하시려면 집은 집 없으면요 다행입니다. 집 가지려 하지 마세요. 그냥 월세로 살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싼 게 있으면 사도 좋은데 그것을 재산 증식이나 투자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이 집에
그냥 월세 내는 개념으로 몇십 년 살겠다라고 생각하세요. 이제는 집은 투자의 대상이 아닙니다. JP모건이 서울에 원룸 그 통째로 하나 샀거든요, 얼마 전에. JP모건 아시죠? 세계적인 투자회사. 그 여의도인가 영등포가 하나 샀어요. 그 지금 거기에 월세 걔들 얼마 책정인지 아시면 이거 보면 지금 작년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세계 여러 개 건설 회사들이 이제 어떤 정도의 월세 산업을 대한민국에 살려고 하는지 답이 나와요. 투룸 형태 뭐 룸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월세 150이 넘어요. 150, 200이에요. 우리가 근데 그 150, 200짜리가 통상적으로 서울의 그 동네에서 80에서 100 하던 거예요. 80에서 100 하던 걸 150에서 200 사이로 월세를 받아요. 근데 걔들이 이제는 집을 아예 통째로 지으려고 해요. 이제는 한마디로 월세 많이 내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러니까 여러분들 빚을 내가지고 집을 사려고 하는데 제발 집 사지 말라는 이유가 집을 사도 그것이 재산 증식의 수단도 안 될 뿐더러 그 집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단 말입니다. 그냥 현실에서 현금을 더 많이 벌어가지고 저축을 하든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정말. 빈익빈 부익부는 앞으로 심해지는 모양새입니다. 그거는 늘 이야기하지만 부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아닌 사람은 더 안 가지게 됩니다. 이번에 내가 완전히 느꼈어요. 진짜 좀 중국 가니까 그런데 밥은 먹을 수 있잖아요. 저는 사실 뭐 길거리 밥은 못 먹거든요. 내가 가는 데는 보통 지금 중국 애들 월급 뭐 천 한 2, 300이 될 거야 아마. 1,400원 되나 마나. 저 혼자 먹어도 그냥 3, 400원치 먹어요 한 끼에. 그 식당은 그런 데들이에요 전부 다. 그냥 저는 보통 밥 먹어도 100원 이상은 쓰거든요. 근데 걔들한테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런 인구들이 많단 말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가느냐? 이제는 경제 구조 전부 다 바뀝니다. 대한민국도 그래 바뀌고 있잖아요. 대한민국도 지금 보세요. 만원 들고도 서울에서 만원 들고 밥 못 먹습니다. 제일 싼게 9,000원입니다. 칼국수. 진짜. 국밥은 다 만원 넘는데 오래돼. 부산도 지금 국밥 만원 하는 데 많아요. 그냥 국밥 9,000원인데 만원, 9,000원, 만원 사이. 칼국수, 밀면이 9,000원 받도록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아니, 부산에 밀면 알잖아요. 내가 밀면. 이거 뭔가가 아무리 그래도 심하다, 이거. 밀면 9,000원 밀면 9,000원 주고 먹을 뼈야. 고기도 하고 밥도 간 국밥을 먹지, 같은 9,000원이면. 원래 국밥 9,000원에 밀면 한 지금 6,000원 정도 해야 되거든. 7,000원 밑으로 있어야 돼요. 근데 밀면이 어느 날 슬렁슬렁 올라와가지고, 정말 이거, 아,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게 다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 엉뚱한 데다가 돈을 묶어 두려고 하면 영영 빈익빈에서 못 벗어납니다. 벗어나려고 하면 자꾸 올라가세요. 방법을 찾으세요. 현금을 들고 있으려고 하고 자꾸 불필요한 은행 이자 내려고 집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제는 집 의식주에서 옷도 적당히 입고 버리고 새로 그냥 리사이클하는 형태로 그냥 순환 사이클하는 형태로 가야 되고 자동차가 그렇잖아요. 이제는 자동차가 자율주행 자동차는 그냥 전 세계에서 공헌한 게 2035년입니다. 10년 남았어요. 10년. 우리나라는 2030년 이후부터 내연차 생산도 안 하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 이거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나 같은 사람 이제는 차 살 수 있다고요. 운전 못 해도 되니까. 면 없어도 되니까. 대신 저 차 사면 뭐 그거 할 걸요. 저는 차 사면 한 두세 개 사가지고 렌트에 돌릴 거예요. 전부 다. 지금 우버처럼, 소카처럼. 근데 사실 그것도 안 할 거예요. 귀찮아서. 그거 다 내가 앱 관리해야 되잖아요. 귀찮아서 안 합니다. 사실은. 앞으로 그렇게 되는, 일론 머스크가 말한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 형태. 그게 지금, 다른 데서 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형태, 주거 형태로 가니까, 자꾸 앞으로 10년, 10년짜리, 20년짜리 이래가지고, 월세 떼우려고, 이자 내면서 집 살려고 하지 마세요. 집 아직 없는 사람들은 집 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현금 유지하면서 월세나 뭐
그 계약 보증금 조금 뭐 월세로 해가지고 환경 좋은데 살면서 현금을 조금씩 모으세요. 불필요한 이자 내지 말고. 은행 이자는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미친 거라니 이상한 환경이라니까요. 우리나라 금리가 지금 너무 낮기 때문에 지금도 너무 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금리가 낮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힘들어지는 거라고요. 이거 설명하려면 좀 복잡한데. 그러니까 집 없는 분은 집 살 생각하지 마시고 집 있는 분은 진짜 한 달이라도 하루 빨리 파세요. 제가 뭐 다른 거 상담을 많이 하는 편인데 뭐 근데 작년부터 계속 그래요. 안 팔린다. 안 팔려가 저보고 방법 뭐냐 별의별 방법 다 써요. 뭐 팔자 좋으면 뭐 운이 팔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안 팔립니다. 팔자가 운이 좋아도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 전체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진짜 좋은 사람은 못 판다고. 그래서 못 팔아요. 그러니까 제가 못 판단 말하면 제값 주고 못 판단 말입니다. 내가 5억에 사서 지금 시세가 10억인데 10억에 팔 수 있는 아니요. 그거 5억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빨리 지금이라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말고 빨리 팔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슬기로운 방법은 뭐냐? 집 살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집을 소유해야 된다고 하는 집은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집은 소유물이 아니고 집은 사는 순간부터 가치가 내려가죠. 원래 내려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미친 거라니까 집이 왜 가치가 올라갑니까? 물건 사면 그날부터 중고잖아요. 내가 집을 살면 그날부터 중고라니까요.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전 국민들이 미쳐 있는 거라고. 그래서 자꾸 집값이 올라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새 물건이 아닌데 왜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미쳐 있다고요.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이 상태로 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집값은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2020년 초, 하여튼 지금 몇 배 이상 뛰은 거 원래대로 다 돌아가야 됩니다. 그 와중에 못 버티는 놈은 자살하면 자살하고, 일가족이 연탄을 떼든 모르겠습니다. 그래 해야 돼요. 제 말이 잔인하게 들리길지 모르겠지만, 잔인한 게 바로 자연입니다. 그게 자본주의고요. 그렇게 해야 경제가 새로운 체제로 넘어갑니다. 자신의 능력이 안 돼서 억지로 잡았던 애들은 망해야 됩니다. 망하는 사람이 반드시 많아져야 경제 체제가 바뀝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하냐고 자기 결정이었잖아요. 자기가 결정했잖아요. 세상은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소수의 희생자들 때문에 막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미래에 올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형태 꾸준히 진화하고 발전하는 사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적응 못하는 사람은 도태되고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지금 제일 걸림돌이 되는 거 집 문제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집 자꾸 살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집 사고 하고 해도 돈이 남는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어디 살라고 말해줘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집 살려고 하지 마세요. 집 살려고 하지 말고 집으로 된다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빨리 파시고 집 살려고 하지 마세요. 월세 아깝다 생각하지 마세요. 월세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아니면 내 집을 월세로 돌리세요. 그 수입을 받으세요.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아시겠죠? 집 사지 말고 있는 집에서 월세로 주고 그리고 내가 집이 없다면 월세로 들어가 사세요. 지금 월세 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간 지나가지고 세계적인 건설회사들 이런 데 들어와가지고 짓는 아파트들이나 그런데 그런 원룸이나 그런 오피스 주상복합이 들어가려고 하면요. 지금보다 가격도 오릅니다. 왜? 시장 단가 자체가 올라갑니다. 그때 되면 정말 괴롭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냥 집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꾸십시오. 집은 소비재입니다. 소비재이지 집은 재산 두면 오래 묵히면 가격이 올라가는 와인이 아니라고요.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우리나라 몇십 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엉망이 됐던 거잖아요. 지금도. 누구도 이게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열망이 집을 가져야 된다. 이 열망이 너무 강하니까 어떤 정권도 부동산을 제대로 잡은 가격이 없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부동산 자체가 망해야 됩니다. 망해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부동산이 확실하게 망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확실하게 망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집 사지 마세요. 진짜 사지 마세요. 원래 갖고 있던 거 아니면 원래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